네,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3권에서 좀 이제 스토리가 많이 진행이 돼서 이제 박세로이 나중에 이태원의 어떤 큰 술집을 차리게 돼요. 아, 그렇죠. 큰 술집은 아니지만. 네. 그래서 사건이 발생합니다. 사건이 발생하는데 이제 그 예전에 이제 그 엄청 그 원수지간이었던 그 동료 장근원에 와가지고 경찰에 와서 어떤 에피소드가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세로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조서 같은 걸 쓰는 상황인데 장근원이 와서 뭐 이제 내 권력으로 어떻게 좀 해줘? 이런 느낌으로 있는 상황에서 박세로이가 엄청 무서운 모습을 보이면서 장면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제 형사가 장근원의 말을 듣고 그렇다면 하면서 이렇게 조서를 바꿔 쓰고 있는 과정에서 박세로이가 그 앞에 있는 컴퓨터를 부셔버립니다. 부셔버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꿈이 경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전과자가 됐습니다. 전과자는 경찰이 못 된다고 하네요. 이해하고 단념했습니다. 경찰은 법을 수호하는 직업이니까 누구보다 깨끗하고 떳떳해야 하니까 그게 내가 꿈꾸고 존경했던 경찰이니까. 그런데 당신 뭐하는 사람이야? 제가 뭔데? 대통령이야? 대체 뭐길래 저놈 한마디에 공권력이 움직이는 거냐고 법대로 하고 당당하게 나오는 장면이죠. 이 장면 저도 드라마에서도 봤었는데 네. 굉장히 사이다였죠. 사이다였죠. 네. 근데 실제로 뭐 최근에 있었던 사건들 막 보면은요, 뭐 우리 승리 예를 들면 이런 사태들 굉장히 유명했었잖아요. 버닝썬 사태. 네. 뭐 이런 사태들 보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가 정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들이 되게 둔감해지는 건데 맞아요. 참 권력과 많이 결탁돼 있는 부분들이 여전히 많이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네. 참 이 드라마나 또 이 웹툰 보면서 그런 부분에 되게 공감했던 것 같아요. 네. 만약에 본인이 박세로이였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어려운 네. 질문이지만 네. 솔직하게 답변을 드리자면은 저도 소신 있게 살고 싶고 박세로이처럼 살고 싶지만 박세로이만큼 소신이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지향을 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그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한다면은 정말 힘들게 만든 술집이고 근데 지금 어쨌든 한번 눈을 감고 무릎을 꿇으면은 조금 더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저라면 와신 상담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무릎을 꿇지도 않았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들기도 맞아요. 합니다. 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드라마고 또 웹툰이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그런 못하는 모습들을 맞습니다. 좀 긁어내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던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은 결국은 뭐 원칙을 어기고 실리를 추구했다 뭐 이런 느낌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네.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그럴 거예요. 네.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는 좀 쉽지만 네. 실제로 본인에게 그런 어려운 상황들이 닥쳤을 때 굉장히 큰 고민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원칙을 어기고 실리를 추구했던 거 우리 스스로 한번 반성해봐야 되는데 제 얘기는 좀 하기 그렇고요. 네. 공인이시기 때문에 네, 일단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있으세요? 그런 적? 되게 사실 많은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저는 부모님께 배웠던 게 무단횡단 절대 하지 말아라. 네. 되게 많이 했거든요. 네. 그쵸? 그렇죠, 시간이라는 그렇죠. 실리를 위해서. 그럼요. 네. 그리고 지금 와서 고백하는 거지만 저는 컨닝을 해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초등학교 때. 네네. 그때 음악 시간이었는데 음악을 너무 못해서 필기 시험을 너무 못 봐가지고. 진짜 오늘 무슨 뭐 네. 반성문과 자성의 시간이네요. 그때 네. 제 인생 처음으로 컨닝이란 거를 마침 또 친한 친구가 있어서 몇 문제를 제가 물어봤었고요. 그런 부분들이 네.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있었겠죠? 그럼요. 그런 게 아니겠죠? 그럼요. 그거는 뭐 네. 대부분 많은 분들이 하지만 예전보다 많이 여러 가지가 좋아졌고 네. 실제로 이런 가치관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자극해주는 내용물들이나 책이나 또는 이런 컨텐츠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우리 사회가 정말 많이 발전했다 전 이렇게 봐요. 그렇네요. 예, 진짜 한 20년, 30년, 40년 전에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것들을 깨어있으신 분들이 알고 있었지만 컨텐츠로 만들고 알리기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 좀 우리나라에 있는 어떤 그런 부조리한 모습들을 극화시키고 캐릭터화시켜서
이 이태원 클라스라고 하는 작품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결국 여기서 보여주는 그런 삶의 태도가 굉장히 극단적인 캐릭터들이에요. 대부분 다. 그렇죠? 설정은. 박세로이 같은 경우는 뭐 현실을 굉장히 직시하고는 있지만 거기로부터 물러서지 않는. 그렇죠. 그렇죠. 소신과 신념을 가진 완벽한 캐릭터로 나오죠. 그렇죠? 네. 예. 심지어 그 학생들을 처음에 이제 구타를 해서 그걸 이제 누명 써서 전과자가 되기도 하고, 그쵸? 거기로부터 나와서 실제로 자기가 지킨 말대로 몇 년 뒤에 가게를 세우고, 그렇죠. 예를 들면 그 이후에 이제 스토리는 정말 만화처럼 흘러갔지만, 맞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그 대사 한마디 한마디가 작가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썼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들에게 주는 시사점이 컸다고 생각해요. 네. 일단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나 뭐 원칙 이런 것들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 네.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네. 본인께서는 어떤 삶의 원칙이나 또는 뭐 그런 태도가 있으세요? 사실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더 소신 있게 살아야겠다. 제가 생각한 어떤 원칙과 방향성, 신념을 지켜야겠다. 이런 것도 많이 저한테 이제 삶에 적용이 됐죠. 네. 네, 제가 가장 굵직하게 갖고 있는 제 태도와 원칙은 사실 저도 이제 이런 대접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자본주의 현대 지금 한국 사회를 살아가면서 저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한 사람이 삶에서 주변 사람들과 이런 그런 여러 바운더리 안에서 굉장히 자존감이 빼앗기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고 생각해요. 수시로. 그럼요. 진짜 네, 많죠. 진짜 그러면. 많죠. 하다못해 대중교통을 타는 과정에서도 그럴 수 있고요. 직장 상사의 갈등도 그럴 수 있고요. 부모님하고 대화해서 그럴 수도 있고요. 되게 많은 거에 자존감이 이제 떨어지고 하락되고 이제 스스로의 어떤 삶이 무너져가는 그런 걸 되게 많이 봐왔고, 네. 저도 그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의 태도는 저와 어떤 관계되어 있는 어떤 모든 사람들이 저를 통해서 또는 제가 만들어낸 어떤 무언가 어떤 구조를 통해서 자존감이 올라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게 제 궁극적인 태도예요. 아, 삶의 태도. 네. 진짜 비슷하네요. 네. 만약에 어떤 삶의 사람들의 자존감을 떨어뜨리고 사람들의 무언가를 앗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그거는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두가 자존감을 회복하고 모두가 좀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만들자. 네, 그 주변에 있는 어떤 자신과 가치관이 맞는 사람들에 대한 공동체 의식 같은 것들인 거고, 네. 자신을 실제로 굉장히 좋게 또 같이 갈 수 있게 동기부여해주는 존재들은 항상 잘 챙겨야 된다. 저도 이렇게 인생에서 네. 많이 배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오늘은 이렇게 3가지 정도 얘기를 들어서 이태원 클라스 한번 리뷰를 해봤어요. 네. 이 책을 그냥 한마디로 뭐 좀 풀어주신다면, 네. 그냥 어떤 식의 내용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단 만화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책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 맞아요. 정말 맞는 왜냐면 얘기죠. 글이 아니라 그림까지 있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노력과 작가의 가치관이 투영되어 있다. 그리고 더 쉽게 전달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만화책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명제가 하나 저는 떠오른 것 같아요. 이 책을 통해서. 네. 굉장히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뭐 굉장히 쉽게 풀 수 있고 별로 오래 걸리는 그런 만화가 아니죠. 그렇죠? 네. 굉장히 하지만 그 안에는 굉장히 또 무겁고 또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가치관이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렇죠? 네. 네, 자, 오늘은 뭐 마지막으로 이태원 클라스에 대해서 이제 리뷰를 해주셨으니까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네. 다음 주에 더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석 교수, 북칼럼니스트 장현수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